첫 건 하는데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이래서 경매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제대로 투자했으면 어떨까? 그만큼의 희망을 봤던 거예요. 바빠도 즐거운 거죠. 진득하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경매 투자자 하늘세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네. 세상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알았어요. 알려줄게요. 세상님 네. 올해로 경매를 시작하신 지 그럼 16년 차 되신 건가요? 네, 이제 딱 16년 차 들어와요. 그럼 언제 시작하신 거죠? 경매를 처음 알게 된 건 2008년도였고요.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한 게 2010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딱 16년 차. 경매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조업이었어요. 저희 집 가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하시던 일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맡아서 하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방학 때 알바는 아버지 공장 가서 일했고, 대학 졸업하고 마침 또 그때가 IMF 지나고 난 이후라서 취직하기도 좀 어렵고, 전공한 게 경영학이니까 그래 한번 제대로 경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장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죠. 말이 경영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혼자서 멀티로 다 하는 거죠. 사무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되게 좀 힘든 직업이었어요. 그냥 가업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매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의 특성상 아침 6시 출근, 저 같은 경우에 6시 출근해서 9시, 10시 퇴근하는 게 일상 다반사였고, 바쁠 때는 뭐 자정 넘기는 것도 부지기수였거든요. 육체적으로 좀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지? 할 수는 있을까? 막상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적성하고도 되게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죠. 근데 보통 했던 생각이 뭐 대학원을 가볼까? 전문 자격증 따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도서관에 한번 갔었는데 그 재테크 관련된 서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우연찮게 이제 경매 경험담에 대해서 쓴 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었는데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한 권을 다 읽었거든요. 딱 읽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때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름아름 공부한 거죠. 한 2년 정도는 조금씩 혼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3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운영하던 공장 그 근처에 있는 빌라 하나가 경매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던 데니까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고 낙찰받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입찰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로 마음을 먹죠. 법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법원에 갈 일이 없었거든. 생애 첫 입찰에 그것도 신건을 처음 경매 나온 걸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요. 자, 사건 번호 이렇게 불러주면서 여기 입찰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했거든요. 근데 왠지 썰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저 말고는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드는 느낌이 아싸 낙찰이다 이거 아니라 왜 이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첫 낙찰의 시작이었어요. 왜 아무도 입찰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감정가가 6천만 원짜리 빌라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세라는 거 알아보긴 했어요. 입찰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가서 물어봤거든요. 사장님, 저기 있는 저 빌라 얼마 정도 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거기 한 8천 정도 하죠? 이랬던 거예요. 그럼 전 단순하게 그럼 6천에 사서 8천에 팔면 못해도 1,000만 원 남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낙찰을 딱 받고 나서 걱정이 되니까 바로 다시 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사실은 저기 경매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8천에 팔 수 있는 거 맞죠? 그랬더니 사장님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건 호가죠. 호가가 뭐예요? 집주인들이 받고 싶은 희망 가격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건 그 가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나 팔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글쎄요 한 6천이나 돼야 팔릴까? 그러면 손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6천짜리를 6천에 낙찰 받았으니 뭐 비용 들어가고 하면 손해죠. 근데 아니 그 동네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서요 한 2, 3년에 한 건 거래될까 말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알았어요. 빌라도 실거래가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막 찾아봤더니 마지막 된 거래가 2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낙찰이 된 거부터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첫 건 하는데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 팔긴 파셨어요? 팔았죠. 2010년도에 낙찰받은 거잖아요. 2020년도에 팔았어요. 딱 10년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 7,300 정도에 팔았어요. 10년 동안 계속 월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만 하더라도 일단 비용 들어간 건 어느 정도 다 뽑았고요. 근데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여태 그 물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열심히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첫 낙찰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낙찰 받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 저밖에 입찰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좋은 물건이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입찰했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싸게 받은 거죠. 그거 명도하는데 한 3개월 걸렸거든요. 첫 명도잖아요. 점유자가 다 부셔놓고 나가.
창문도 다 깨놓고 변기 세면대도 깨놓고. 그러면 그거 수리는 다 세상님 비용으로 제가 그렇죠. 세금하고 수리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럼 결국엔 7천에 산 꼴이 된 거죠. 첫 명도인데 그렇게 다 부셔놓고 나갔으니까 충격이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며칠은 진짜 잠도 못 잤어요.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집사람한테 말도 못했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집사람은 반대했거든요. 경매하는 거 되게 반대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돈 다 벌고 나서 얘기했죠. 이제 첫 입찰부터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첫 건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어요. 아, 정말 이래서 경매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거를 다시 팔 생각이었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없이 월세를 놨어요. 그때 월세를 얼마에 놨냐면 1,000에 30만 원. 근데 그 당시 대출에 대한 이자가 15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맞아요. 15만 원 남는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없어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엔 내가 잘 모르고 실수한 것도 많고 이래서 요밖에 안 남는데 이게 제대로 투자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둘 늘어나서 이게 10개, 20개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월세만 들어와도 내가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만큼의 희망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였으면은 솔직히 그때 경매 관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래도 이걸 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낫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보통 왜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싶었고 그래서 경매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이만큼의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네. 세상님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거. 물론 처음에 경매 시작하고 한 5, 6년 정도는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투자하기 전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일도 하면서 투자도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임장 가기 위해서, 입찰 가기 위해서 잠을 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동안에도 공장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없는 동안에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제가 그 일을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한 5, 6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통장에 잔고들도 쌓이기 시작하고요. 처음처럼 막 그렇게 바쁘게 안 해도 이제 투자들이 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업을 한 거, 완전히 하던 일을 접고 전업을 한 게 2020년 가을이었거든요. 전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이제 일을 안 해도 그 당시 들어오는 월세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마침 또 그때 결정적인 계기도 있기도 했고요. 제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목 디스크가 터졌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을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때가 20년도 9월이었거든요. 한참 코로나 때잖아요. 병원을 막 입원하고 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딱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열흘 정도 입원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일 시작하고 한 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휴가도 별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열흘 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열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공장은 공장대로 잘 돌아가고 아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때 하던 일은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문제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결심했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좀 더 하는 일에 의지들이 생겨요. 바빠도 즐거운 거죠. 저는 일할 때는 바쁘면 막 짜증부터 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월등히 더 좋은 성과들이 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거죠. 바빠도 즐겁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즘에 아빠가 짜증을 안 내서 너무 좋대요. 일할 때는 그런 짜증이 되게 몸에 배 있었던 거죠. 몸이 힘드니까. 근데 전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경매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는 차곡차곡 모으셔야 되는 거죠. 저 1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준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전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죠. 이렇게 경매를 실제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네. 16년 동안 쌓은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세상님이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혼자서만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거의 1시간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강의 네, 시간? 맞아요. 이렇게 아낌없이 다 나눠주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배울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저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우긴 했지만 형식적인 얘기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다 배웠던 거예요. 하다못해 법원에 가서 서류 한 장 떼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여기 가면 절로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다시 여기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걸 한 번에 얘기해주면 좋은데 법원에 가서 이렇게 서류 떼세요 방법만 알려줘도 시간을 되게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뭐 대출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거, 뭐 명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그거 하나 알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되게 많이 힘들었으니까 나중에 배우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강의를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세상님 덕분에 명도가 쉽게 해결됐어요. 뭐 세상님 덕분에 좋은 가격에 낙찰받았어요. 세상님 덕분에 이번에 잘 팔아서 수익을 많이 거뒀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좋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엔 네. 경매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아직 경매에 대해서 제대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들께 격려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라는 게요,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에요.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뭐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임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찰하고 그다음에 그게 낙찰이 돼서 매도해서 돈을 벌고 하는 과정들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성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시작하시고 나서 조금 해보시다가 아 이거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득하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살면서 그냥 나는 계속 이걸 할 거야 부업처럼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내가 일해서 버는 수익보다 더 많아질 때가 분명 올 거예요. 그러면 전업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도 누리실 수가 있겠죠. 길게 보시고 천천히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시다가 보면 되게 폐차를 많이 하다 보니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과정인 거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또 낙찰이 찾아오고 그 낙찰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수익을 낸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슬럼프를 또 이겨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줄 거니까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경매가 이제 궁금하시고 경매가 배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죠. 어디로 오시느냐? QJ 스쿨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을까요? 찾아오셔도 되고요. 우리 QJ 스쿨 카페도 있고요.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도 질문해 주시고요. 경매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슬럼프는 계속 올 거거든요. 저도 가끔씩 슬럼프가 와요.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동료들이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서로 도움 주고받고 하면 훨씬 더 재밌고 길게 갈 수 있죠. 경매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의 소소한 얘기들도 하고요. 저 오늘 어디 임장 갔다 왔어요. 오늘 뭐 입찰했는데 또 폐찰했어요. 기운 좀 주세요. 서로 으쌰으쌰하는 공간이니까요. 좀 편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